자, 707페이지 공안을 해야 하는 죄 문제 1번입니다. 자, 경찰 간부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갑이 을병정과 함께 그랬어요. 총 4인이지, 4인. 그래서 어음 발행한 다음에 부도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요 4명 갖고서는 범죄단체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합동수사반원님으로 사칭했는데 밑에 채권을 자신이 대신 취심하겠다고 말하였다.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된다, 안 된다? 자, 공무원 자격 사칭죄라고 하는 것은 사칭한 직권을 행사했을 때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됩니다. 그런데 합동수사반원이 채권 취심업자는 아니잖아, 그렇지? 사칭한 직권을 행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 소유죄는 자수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폭발물에 관한 죄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폭발물 사용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사상케 하잖아요. 그러면 사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맞는 말이. 우리 대법원은 화염병은 폭발물을 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맞지? 폭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슈리탄, 폭약 등을 말하지 화염병은 아닙니다. 그 정도 파괴력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자, 폭발물 사용죄는 예비음모하고 선동이 있어요. 선동. 자, 선전이 없습니다.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법익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사회적 법익에 해당하는 폭발물 사용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예비음모 선동까지가 있다. 이런 것을 좀 알아두세요. 맞는 말이지. 자, 그 다음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자, 국가적 사회적 법이겠지? 총론 시간에 배우지? 국가적 사회적 법익. 사회적 법익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하죠. 그래서 폭발물 사용죄는 이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맞는 말이지. 자, 그 다음 폭발물 사용죄 같은 경우에는 자수하게 되면 감경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틀렸어. 감경 면제한답니다. 한다. 필요적 감면이에요. 이거 좀 알아두세요. 틀렸어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저 B하고 C 묶어볼게요. 자, 먼저 C부터 먼저 볼게요. 폭발물을 배낭에 담아서 버스 터미널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이 판례 아실 거예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런 사건이. 자, 부탄가스가 있어요. 부탄가스가 있고 부탄가스를 어디다 집어넣는가 하면 물병에다가 집어넣어요. 물병에다 집어넣고 이 부탄가스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그 진흙인지 찰흙인지를 이제 갖다 발라버리죠. 발라버려서 이 부탄가스를 고정시켜요.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물품 보관함에 넣어요. 물품 보관함에 넣어서 잠그죠. 잠궈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초시계 시계를 가지고 이제 타이머를 장치시켜놓고 이제 타이머를 가동하겠죠. 째깍 탕 하고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 찌그러진 정도가 건물이 붕괴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품 보관함 함이 찌그러질 정도였고 검은 매연 연기가 나왔을 정도였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은 경미하게 손상을 시킬 수 있을 정도에 그친 것이었다. 그래서 폭발물로 보지는 않았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왜도 나와있지? B번에 경미한 손상은 폭발물로 보지는 않는다. 이건 맞지?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방어죄 갑니다. 자, 경찰 승진 문제인데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그렇지. 방어죄는 예비무 처벌 조항이 있어요. 예비무 처벌 조항이 있는데 자수하는 조항이 있는데 감경 한다예요. 필요적 감면이 있어요. 필요적 감면. 그래서 그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서는 유일하게 딱 하나가 예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범죄단체 조직죄만 임의적 경으로 돼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필요적 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불을 질러버리네요. 그래서 사상의 결과를 발생해야 했을 때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죄는 뭐가 돼요? 이 사람은 여기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로 처벌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있지? 다른 집단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집단원이 방화행위 자체는 공모가담한 바가 없대요. 공모가담했을 때 예견이 가능하다면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데 이 다른 집단원 자체가 공모 자체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치사상죄가 되지는 않는 거지. 그치? 맞는 말이지. 자, 건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4번이 이제 유명한 판례가 되죠. 자, 쓰레기 재활용품 되어 있어요. 쓰레기 재활용품은 이거 타인 소유로 보질 않아요. 갖다 버린 물건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로 보지 않고 이걸 자기 소유로 봐요. 그치? 1항이 아니로 2항이 되는 거예요. 답이 4번에 틀렸어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 1번 문제. 천정까지 옮겨 붙었다고 하면 천정 동그라미 치시고 기수가 되죠. 이걸 뭐라 불러? 독립연소설.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 자, 2번은 워낙 유명한 판례였지? 이건 많이 배웠어요. 결과적 가중범수 한번 배웠고 죄수론 상상적 경험 발단 배웠고 설마 하지 않겠습니다. 상상적 맞습니다. 자, 연소죄 나와 있는데요. 연소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 범죄 행위가 타인 소유가 아니고 자기 소유.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자, 해설 가볼까요? 자, 연소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랬어요. 기본 범죄인 자기 소유에다가 불질러 버렸지.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물건 밑에 나오지. 현지 건조물 등으로 옮겨 붙었을 때 이게 연소죄가 되는 것이다. 이 연자가 이어질 연자입니다. 이어질 연자. 즉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이 기본 범죄 행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타인 소유일 때는 연소죄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 폭발물 사용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하는 고의범 맞고요. 3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쉽지? 소위 C급 사건인데 중지미수가 아니고 장애미수로 보았지. 그 다음에 성냥불을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과실로 보았고요. 그 다음 자 3번 풀었지? 무주물 같은 경우에는 2항으로 보아서 자기 소유로 보았다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몸에 옮겨 붙었지? 몸은 매개물이지?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되는 순간 착수를 인정합니다. 틀렸지. 답은 4번. 자, 문제 4번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 또 나왔다. 몸 붙으면 착수가 맞죠? 지울게요. 자, 재활용품 쓰레기 풀었지? 2항으로 봤지? 2항으로 봤다. 자기 소유로 봤지? 근데 안 봤다 했으니까 틀렸네. 타인 소유 틀렸네. 답은 2번. 3번 가볼게요. 자, 홧김에 불을 붙였는데 뒷마당에다 불을 붙였다? 방화죄의 고의가 없는 거지. 그치? 방화죄의 범위가 있다고 하면 안방에 불 질렀겠지? 마당에 불 질렀겠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방화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 현주 건조물 방화죄 같은 경우에는 맞단 말이에요. 맞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뭐 제 강의 들으실 분들 다 아시겠지만 164조 1항이 있고 165조가 있고 166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167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그래요. 자, 순서를 한번 적어볼까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 그치? 공용 공익 건조물 방화죄. 밑에가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밑에가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여기까지 건조물이지,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그치? 밑에가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그치? 그러니까 위에 네 가지는 건조물, 밑에 네 가지는 물건. 자, 그런데 제가 가운데 이렇게 끊죠? 이렇게 끊는다, 그치? 끊어버렸을 때, 위에 세 가지, 밑에 세 가지. 위에 세 가지는 추상적 위헌범, 밑에 세 가지는 구체적 위헌범. 맞지? 근데 이 추상적 위헌범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있고, 예비 음모가 있고,
근데 밑에 세 가지는 미수가 없고 예비음모가 없고 이렇게 배웠다. 그리고 요 예비음모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뭐가 있어?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이 있다. 다 기본 강의 때 배우는 얘기다. 아시겠지?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시면 현재 건조물 방아죄는 미수 있지? 그 다음에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이거 물건이지 물건 방아죄는 미수 없지? 미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잘 받으신다? 방화치사상죄 미수 없다? 미수 없다. 어디서 배우지? CF. 총론 시간에 결과적 가중범 할 때 미수범 처벌자 있는 거 배웠어? 거기 현주 건조물 일수 치사상죄. 일수는 미수 있어 없어? 미수 있다고 배우지? 그렇지? 그래서 방화는 없어요. 근데 밀수는 있어. 총론 시간에 배워, 총론 시간에. 그 답은 2번이 틀렸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무주물은 이항이라 그랬잖아. 자기 소유라 했잖아. 그 다음에 연소죄는 타인 소유 안 나온다 했잖아. 답 2번이지. 그 다음에 3번에 몸이 붙었다. 그 다음에 상상적이다. 다 풀었지? 다 지울게요, 그러면. 자, 6번 갑니다. 경감은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경감은 약간 까다로운 게 나와요. 자, 이런 것처럼. 방금 풀었지? 현주 건조물은 추상적이다, 그치? 그게 방화든 일수든 간에 똑같아. 그다음에 자기 소유 일반 물건, 일반 건조물이지, 건조물. 타인 소유가 아니고 자기 소유지? 구체적이지, 그치? 맞다. 그 다음에, 자, 과실 일수죄는 단순 과실만 있지 업무상 과실이 없다라는 거 총론 시간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필요적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방화죄만 있지요. 일수죄는 없어요. 이제 기본 강의 할 때 듣는 분들은 다 배워, 그치? 그 다음에, 객체는 모두 다 공용 건조물, 현주 건조물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는 미술법 처벌정이 없다는 거 방금 풀었잖아. 그 다음에, 현주 건조물 결실지 객체는 타인 소유여야 한다? 아니요.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이요.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정답은 2번. 자, 7번 문제입니다. 기수가 되는 것을 골라라 그래서 기수가 되는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뒷마당에 불릴렀다 그랬지? 고의가 없다 그랬잖아, 그렇지? 죄가 아예 방아죄가 되지 않는 거지. 다음 2번을 보시면 소위 C급이 났다. 뭐지? 장애 미술 인정한 판례지? 장애 미술 인정에 찍은 기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이거 틀렸고요. 다음 3번을 보시게 되면 폐가에다가 불 질렀는데, 그렇지? 밑에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는 거야. 뭐지? 공공위험 발생 아니지. 공공의 위험 발생이 없지. 없어서 그 뭐가 되는 거야? 미수가 되지. 미수가 되지만 but 이 죄는 but 미수 처벌 규정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무죄가 되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기수는 아니야, 그렇지? 기수는 아니라고. 틀렸단 말이야. 자, 밑에 지붕을 태웠지? 지붕을 태웠지? 독립연소설이다. 독립연소설. 이기 때문에 지붕을 태워버리면 기수가 됩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2번. 자, 8번 문제.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다 풀었어, 그치? 연소죄는 타인 소유가 틀렸지? 1번이지. 다 풀었으니까 삭제한다, 그치? 그래서 14년도 경찰 문제이지만 앞에서 다 나왔어.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9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방화죄는 보호법이 두 가지입니다. 공공위험죄라는 거 하나, 재산권도 보호법이 된다, 맞고. 그 다음에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은 추상적 맞지? 일반 물건 방화죄도 구체적 맞는데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는 뭐예요? 추상적 위헌범이야.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이다, 여기 틀린 거야, 이 부분. 답이 2번이야. 그래서 방화죄는요, 법조문 체계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법조문도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미수 예비 처벌자 있는 거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판례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매개물이 발화되면 착수가 인정되죠. 그래서 옮겨붙지 못했으니까 미수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연소설 맞지? 하면 기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 10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올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 기억하고 디귿할래는 이게 그 은봉암 방화 사건이다. 은봉암 방화 사건 할 때 총론 시간 결과적 가정범위에서 할 때 배우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실친케 한 후에 방화하여 소삭케 하였다라고 했을 때 답이 어떻게 되는 거지? 현주건점을 방화치사죄가 되는 거지. 현주건점을 방화치사죄 일제가 되는 거지. 이 두 개의 제가 되고 상경된다 그러면 틀렸고요. 그다음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어요. 그치? 마가소삭케 하였다라고 했을 때 일단 별개의 고의고 별개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니까 실체적 경합이 내가 맞지. 동그라미다 이거. 자, 그 다음 존속을 살해할 의도로 존속을 태워 죽이죠. 그러면 뭐가 되죠? 존속 살해죄 하고 현주건점을 방화치사죄가 되고 상경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주건점을 방화치사죄에 존속이 없어. 존속이 없기 때문에 존속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주고 행위가 한 번이니까 요 방화했다는 게 한 개이지 행위 한 개니까 상상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두루마리 화장지 사건을 때나 배웁니다. 총론 시간에서. 마지막에 예견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가 있지. 예견가시 인정되기 때문에 지지 않는다 틀렸네요. 정답은 3번. 자, 11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 연소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여야 돼, 자기 소유. 근데 을이 창고였기 때문에 타인 소유잖아, 그렇지? 연소죄가 나올 수가 없지. 자기 창고라 할지라도 압류가 돼버리면 타인 소유로 간주해버립니다. 이것이 형법 176조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원한 관계에 있는 을을 살해할 목적으로 태워 죽이잖아요. 그러면 현주건점은 방화치사죄만 될 뿐이에요. 살인죄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존속하고 틀려요. 존속일 때에는 존속살인죄를 별도로 만들어주지만 존속이 아닐 때에는 방화치사죄 하나로 끝나요. 그 두루마리 화생 사건 할 때 나온다니까. 자, 처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불 질러버리면 현주건점 방화죄가 되지만요. 보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불 질러버리면 현주건점으로 보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죠. 이거 맞는 말이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데요. 자, 해설 나와 있을 거예요. 현주건점을 방화죄의 객체는 범인 외의 사람이면 다 되네요. 범인 외의 사람이면 모든 자연이 다 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범인이 자기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객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래, 무주물이다, 무주물. 자기 소유로 본다고 했잖아. 맞지? 홧김에 불 질렀고 마당에 태워버렸다 그랬지? 인정하기 곤란하지, 그치? 동그라미. 자, 무자격 기술자를 불렀는데 전기공사를 하게 했습니다. 중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과실로 봤어요. 단순과실. 맞죠?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은 이해하시나? 남자분들은 성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전기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기술자 안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중과실이 아니고 단순과실로 봤다는 거지. 원래는 FM들을 하게 되면 기술자를 불러야 되는데. 됐나요? 몸에 불이 붙었다. 착수가 인정된다 했잖아. 그렇지? 틀렸네. 답은 1번 되겠네. 자, 2번. 무주물은 자기 물건으로 봤지. 왜 아니라고 봤어? 그리고 2항도 아니고 1항이 아니고 2항으로 봤지? 2항으로 봤다. 2항 자기 소유로 봤다. 뭐 다 아시는 판례이고요. 가옥의 일부가 축사로 되어 있다면 현주 건조물로 봅니다. 그렇지? 안 된다. 틀렸네. 무주물은 2항이라 그랬잖아. 답 3번이네. 그 다음에 이거 잘 볼까요? 자기 소유에 불을 질렀는데 이집 옮겨 붙었잖아. 이게 뭔데? 이게 바로 연소죄. 이게 아니고. 자, 14번 가볼까요?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1번 문제. 타인 소유이면 연소죄가 안 된다니까. 무슨 연소죄? 그 다음에 건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 것 같고요. 독립연소설이니까 스스로 연소했을 정도면 되는 것 같고요. 자, 무주물은요. 무주물은 타인 소유가 아니고 자기로 봤다. 틀렸지, 그치? 답은 2번. 자꾸 반박해서 나오잖아요.
교통방해죄. 자, 올해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유일한 통행로였다. 그리고 50, 75세지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했다.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교통방해죄 되는 거지. 추상경영범이니까. 됐어요? 맞는 말이지. 그 다음 길가 쪽 이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영업행위를 했다. 교통방해죄 되는 거지. 사람이 지나가는데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그치? 그러면 교통방해죄가 됩니다. 야간이든 주간이든 상관없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형법 위반죄도 되는 것이지만 도로를 막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도 위반죄가 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설치하는 행위는 한 개죠. 설치 한 번 했잖아. 한 개 행위지, 그치? 형법에도 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죄도 걸려버리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밑에 공모하였네요. 공모하여서 밑에 예, 교통방해라는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면 교통방해죄가 되겠지. 그 공모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암묵적 순차적 불문하지. 자, 주차가 금지된 공간인데 불법 주차를 했다고 해서 이 일반 교통방해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불법 주차했으면 딱지 끊으면 돼. 딱지 끊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물리면 되는 것이지. 형법으로 처벌하나?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치?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밑에 줄. 갑은 집시법에 따른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 밑에 줄에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는 없었다. 없었다 그랬네? 공모가 없었대요. 없었기 때문에 이때 갑에게는 집시법 위반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 안 된다. 밑에 보시면 공모했다면, 그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해서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를 했다면, 지속시켰다면, 그때는 교통방해죄를 처벌하지만 문제를 가보시게 되면 공모가 없었다. 공모가 없었기 때문에 교통방해죄를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번.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였고 불편은 겪었지만 통행 조차는 가능하였다라고 했을 때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디귿번 풀었죠. 유일한 통행료였고 남겨두고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죄가 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울게. 답은 그래서 2번 되겠네. 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 1번 풀었으니까 지울게요. 2번. 주요 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했다. 전차선을 점거했어요. 전차선을. 그래서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죄가 되겠지. 추상경영범이니까. 그 다음 차도만 설치되었을 뿐인데 2차선의 대우를 차지하면서 대우를 행진했었는데 밑에 줄 하행 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라고 했을 때 교통방해죄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볼까요? 밑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편도 2차선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행진하였다. 이 때문에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창하 하행차선이 통행이 다소 방해됐다라고 해서 교통방해죄로 물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도로차선이 이랬기 때문에. 도로차선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은 왜 나와야 되지? 전차선을 점거해가지고 현저히 장애를 치료했다면 죄가 되지만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봤어요. 두 가지를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신도로에 대체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고 하면 교통을 방해했다면 교통방해죄가 된다. 그렇지. 이런 상황이었다면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자,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을 골라라 했네요. 1번, 2번 풀었다.
지울게요. 3번을 보시게 되면 현저히 일탈했다. 전 차선을 점거했다. 현저히 장애를 일으켰다. 이건 주가 되겠지. 그치? 주가 다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답은 4번이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우리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가 있어요. 총론 시간에 배워요.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선박 매몰죄는 기수가 됩니다. 봐봐. 선박 매몰죄가 뭔데? 선박을 매몰시키면 선박 매몰죄가 되는 거야. 선박을 매몰시켰다며. 사람이 죽든 안 죽든 간에 매몰시키면 선박 매몰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2번 틀렸어요. 자, 토지 소유자를 할지라도 바위를 놓아두거나 파헤치게 되어서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잖아? 그럼 교통방해죄 되는 거지. 그다음 현저히 일탈, 중대한 위반 같은 경우에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당연히 교통방해죄가 되는 거지. 쉬운 판례죠? 자, 마지막으로 음형수 한번 가볼게요. 자,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왔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수들할지라도 보호가치가 있다. 보호가치가 있다. 보호가치가 있어서 이걸 불통하게 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자, 맨 밑에 한번 가볼까요? 불법 이용자 나와있지? 불법 이용자는 보호가치가 있어 없어? 보호가치가 없어. 보호가치가 없어서 단전단수를 했다 하더라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이 4번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체납했으면 당연히 물전기 끊어야 되겠지? 끊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위법성이 탈락되는 거지. 정당행위로 봐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불통죄는 예비물 처벌조항이 있어요. 왜 예비물 처벌조항이 있을까? 그렇지. 그 수돗물은 한 가구가 쓰는 게 아니잖아. 그 동네, 옆 동네 다 쓰고, 또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십만 가구가 쓸 텐데, 불통시켜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어요? 장사를 못해요. 화장실 변기통을 못 내려요. 수십만 가구가 피해를 봐요. 그래서 형법 개입이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물 처벌조항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